최근 뉴스를 보면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운 좋게 대박 프로젝트를 맡아서 빠르게 승진하기도 하죠.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친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이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정직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기대하죠. 이런 믿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정직이 최선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실 세계로 나오면 이런 원칙들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세상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때 우리는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영화가 진행될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상 밖의 전개가 나타나서 당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인생 그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라나고, 어떤 아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죠. 이런 출발선의 차이부터가 이미 공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이런 여러 변수들 때문이에요. 타고난 재능, 성장 환경, 만나는 사람들, 우연한 기회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각자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개인이 통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과의 차이가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두 직원을 생각해 봅시다. A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상사와의 궁합이 맞지 않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 B씨는 업무 시간만 칼같이 지키며 일하지만 상사와 사이가 좋아서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공정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대 자체가 우리를 계속 괴롭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품는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도 커집니다. 특히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식의 절대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체념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원래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을 개선할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한 분노와 좌절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둘째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구분하기. 셋째는 관점 전환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감정이 앞서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현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의사는 환자가 몸이 아파요 라고 말하면 바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불공평해 라는 막연한 느낌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서 밀렸다면 단순히 회사가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 업무 성과가 우수했는지, 승진한 동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거죠. 이런 분석을 통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이것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노력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만약 현재의 어려움이 내 잘못된 선택이나 부족한 준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소홀히 해서 아프게 됐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고, 실력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탓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내 태도와 마음가짐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비가 오는 날을 짜증나는 날씨로 볼 수도 있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로 볼 수도 있어요. 상황은 같지만 내 해석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물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도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 상태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들의 자유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행동뿐이지 그들의 반응까지는 조종할 수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지, 웃을지, 친절하게 대할지, 무례하게 대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날씨, 경제 상황, 사회적 변화 같은 거시적 요인들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변화로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의 힘은 매우 미약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런 큰 변화를 막거나 조절할 수는 없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괴로워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행히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내 생각과 감정은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외부 상황은 그대로 두고 내 내면의 관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내 인생이 끝났다고 보는 것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다라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황은 같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이후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큰 위기가 오히려 전환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창업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거나 건강 문제를 겪은 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서 더 행복해진 경우도 있어요.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상황의 다른 측면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부정적인 면만 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해서 탈락했다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지금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한 회사의 기대를 이해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같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행동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더라도 나까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죠. 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내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황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매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거나 긍정적인 글이나 영상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할수록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나 불평불만이 가득한 내용을 계속 접하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강화됩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보고 들을지가 매우 중요해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콘텐츠를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음 주나 다음 달은 말할 것도 없죠. 인생은 본래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생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 삶이 될까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강하게 기대하면 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더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특정한 결과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기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이 대학에 들어가야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합격했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인생이 항상 공평하고 공정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런 기대와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기대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노력을 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의 능력이 더 잘 발휘되기 때문이거든요. 또한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인생은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면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죠.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우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듯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문제가 크지 않거나 해결 가능한 방법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만약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고치거나 부족한 능력을 키우거나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것 같은 일들 말이에요. 이런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관점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과거의 일, 사회적 환경 같은 것들은 내가 직접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 태도와 시각을 바꾸는 데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구분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회성 시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서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객관적인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운동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문제들에도 적용해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교통체증을 만났을 때 짜증내는 대신 차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시간이 생겼네 라고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작은 관점 전환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더 큰 문제들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형성되면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여유롭고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내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격렬하게 싸웠을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겨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대인관계의 질도 크게 향상시켜 줄 거예요. 또한 이런 태도는 실제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평한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사람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정심을 유지할 때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화를 내고 싸우는 것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지만 냉정하게 접근하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역경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공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배우고 연습한다면 충분히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말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큰 손실을 입었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적 성숙함의 핵심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인식하고 슬플 때 지금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인생의 불공평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만은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성숙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몇 달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마음 아파했을 일도 금방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런 변화가 쌓이면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거예요. 요즘 더 편해 보인다. 예전보다 여유로워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같은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피드백은 우리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계속 나아갈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는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공평함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옷이 젖어서 짜증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비 냄새가 좋다고 느끼죠. 상황은 같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의 질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내적 성장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